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공장. 종업원 2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체인 이곳은 식품 포장재나 비닐류 제품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일반 플라스틱 제조 공정과는 좀 다르다. 보통 플라스틱은 천연물질을 재배한 대부분이 화석연료인 원유를 정제해 얻은 원료를 쓰지만 이곳에서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플라스틱, 즉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 자원 등의 재생 가능한 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기존의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비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고분자로 합성한 자연분해의 플라스틱이다. 옥수수 전분은 일정한 공정을 거쳐 시트로 뽑아지고 시트는 다시 성형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기본 원료가 되는 식물성 전분을 각종 식품 첨가제 등을 통해서 플라스틱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플라스틱이 포장재의 기본 원료가 되는 쌀알갱이 형태의 원료 펠렛을 만들어서 그 펠렛을 이용해서 시트를 만들고 진공성형 또는 사출성형, 비닐 압출 성형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그 생분해성 포장재들은 미생물이라든지 온도, 수분, 미생물, 햇빛, 효소 등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CO2, 소위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썩는다는 말은 생태계에서 분해 역할을 맡은 미생물들이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 분해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의 먹이, 즉 전분을 넣음으로써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공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특히 이곳에서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과 빛 등에 의해 분해가 되는 생광분해성을 적용, 자연 상태에서 완전하게 분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PVC나 비닐, 스티로폼 등과 같은 화학적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는 데 비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6개월에서 1, 2년이면 분해된다. 썩는 플라스틱인 것이다. 따라서 사용 후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시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태워도 발생 열량이 낮아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인 식물 재배 과정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 제품을 가공하거나 폐기할 때도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5% 정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체나 제품, 기술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전분이나 셀룰로스 같은 천연 소재와 합성 수지를 섞어 만든 제품들이다. 이곳에서 만드는 일회용 식품용기나 도시락, 숟가락 등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은 주로 전분을 쓴다. 비닐 제품이나 전자제품, 사무용 기기와 같이 유통기한이 길거나 강도가 강해야 하는 제품에는 전분이나 플라스틱 분해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기술개발 투자에 힘을 쏟는 기초 단계로 아직까지는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품성과 대중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원가 절감. 일반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 일반 합성수지에 비한다면 한 20% 내지 30%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녹색 성장 또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등의 전반적인 환경 마인드가 변화에 따라서
뭐 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비싸져도 뭐 구매자들, 기업이 됐든 소비자들이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싼 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등장하던 초창기부터 제품 생산에 뛰어들었던 곳.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